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SBS 비즈에서 아침에 경제와의 이슈앤 프로를 하고 있고요. 뭐 경제와의 이슈뿐만 아니라 또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또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까지 다 경제 관련 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목 끝내주는데요.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너무 심하게 웃으시니까. 아니야, 나도 그랬어요. 네, 공감되는 그런 프로그램. 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또 박사님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뵀어가지고요. 뭐 방송 여러 번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정말 첫 강의는 그렇고, 방송? 첫 컨텐츠?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해요.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좋아지는 느낌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제 그 좋아지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네. 제일 먼저 봐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뉴스 검색. 바로 국제통화기금, 아마 밑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죠. 네. IMF에서 발표되는 1년에 2번 나와요. 네. 4월이랑 10월.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네. 한 번. 근데 네.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땐 중간에 수정 전망도 자주 발표를 그래요? 하니까 예. 꼭 그건 아닌데 1년에 2번 중요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계 경제 전망 자료가 어떤 세상 미래를 점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특히 우리가 네. 생각하기도 싫은 1997년 네. IMF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후에 때, 예. 우리나라 정부가 IMF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빚쟁이한테 걸려가지고 예, 우리가 예. 지금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정책협의라는 걸 하거든요. 입을 안 다무세요. 그럼요. 나 그때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네. 연식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와 다르게. 모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생활할 때였는데 정말 네. 외환위기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셨겠다. 네, 그것도 뭐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면 뭐 꼭지고 이제 그런 거를 팔면 오르고. 뭐 그런 일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IMF 그러면 이가 갈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무시할 수는 없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 전망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아니면 GDP 딱 그러잖아요. 네. 그죠? 국가가 벌어들인 돈, 우리 가계로 이야기하자면 소득. 소득. 그래서 국민 총소득 예. 뭐 다 맡은 그렇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국가 하나의 국가로 집을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렇게 하면 뭐 대략 계산해 보면 한 4할 정도는 수출로 벌었고 네. 6할은 또 수출 말고 이제 내수 정부 부문이 벌어들인 그런 돈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세계 경제 전체의 살림은 어떤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궁금하죠.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한 3% 정도 마이너스 성장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예. 어려운 용어를 막 쓰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코로나 그냥 때문에. 변종 코로나, 네. 코로나 쇼크 다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올해는 2021년은 무려 6% 성장한다. 이게 기저 효과인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저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안 나빴으니까. 좋았으니까. 제가 이제 옛날 과외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럴 때 제일 원하는 학생이 공부 너무 못하는. 바닥을 깔고 있는 학생 가르치는 걸 올라갈 제일 일만 좋아했어요. 남았는. 일단 특히 남학생들하고 네. 친한 척하면서 네. 저기 수업한다고 그래놓고서 죄송합니다. 그때 어머님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줘야 이제 돼요. 고해성사를. 예,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그 아메리카나 네. 들어보셨어요? 롯데리아? 아메리카나? 예, 옛날에 있던 그 웬디스 뭐 이런 아니 더 이상 웬디스는 알지만 아메리카나는 처음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여러 그러니까 초창기에 햄버거 먹는 집들 그런 데 데리고 가서 항상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하고 피자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러면 괜찮은 예,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게 우선이고 친해지면서 야, 우리 한번 자존심 살려보자. 우리 남자 대 남자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성적을 딱 올리는데 한 10점 올라봐요. 네. 어머님이 절을 하세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죠. 바닥이었다가. 그래서 작년 마이너스 3% 성장을 했다가 올해 플러스 6% 네.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년이 너무 원래 그러네요. 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나빴던 거고 특히 올해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중국. 이번에 중국. 18% 성장했다고 막 그러는 예. 그 중국이 작년에는 플러스 2% 정도 성장했었는데 올해는 한 8%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근데 거죠. 중국은 사실 해마다 보면은 좀 고성장을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6% 정도까지도 그래서 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네, 6% 정도 떨어졌었는 게 작년 2% 갔다가 네. 올해 1분기 적어도 그래도 한 분기지만 18%나 성장했으니 네. 아마 제 생각에는 IMF의 전망 8%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예,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도 성장률이 잘 나오는 데는 작년 마이너스 3% 성장했었던 미국이 올해 또 6% 성장할 거라는. 미국은 또 미국대로 잘 가고. 예,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 나라인데 네. 거기가 6%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중- 선진국이라서 뭔가 저성장에 놓여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백신 효과. 역시 지금 백신 보급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접종률. 네, 특히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 이제 네. 제 또래들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잘리거나 네, 아니면 네. 놀고 있는 둘 다 네. 같은 말이다. 그죠? 그러네요. 네. 그 친구들 뭐 사진을 자발적이든 사진을 하이, 보내주는데 네. 막 아무도 마스크 쓴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식당에서 막 이렇게 하거나 이제, 네. 이거 땡기고 있는데 아니 실제로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의 이미 반 이상이 다 접종을 했다고 한 차례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쪽 지역은 네. 아무래도 소득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것도 네. 있어서 거의 연휴에 이제 호텔 구하기가 어렵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이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한데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상향 조정. 그렇죠. 아. 상향 조정. 그러니까 작년에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 전망치가 네. 올라가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작년 10월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를 들어서 뭐 한 5% 정도 네네. 성장을 했는데 지금 6%로 상향 조정을. 오늘 박사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그렇지. 있다. 뭐 몇 프로 성장했다. 네. 이거 어떻게 맞춰? 솔직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네. 점점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번 올해 성장률이 보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나오고 있는 성장률의 숫자들이 지난해 이맘때 성장률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네네. 보면 그래 많이 속았지만 경제학자들한테 맨날 속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올해는 믿어보고 싶은 한 번 더 아. 속아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 회복 자체가 생각보다 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부터 뭐 그러네요. 중국에 유럽에 해서 재정을 많이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돈 막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지난 2008년에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 트라우마가 그래서? 뭐냐면 이 정신적인 내상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상처를 좀 겪었지. 그때가 돈을 한 번에 좀 이렇게 왕창 풀었으면 경기가 근데 회복되고 뭔가 찔끔찔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때 또 그 미국 의회가 네. 구제금융 법안 이런 거 부결시키고 그러네요. 그날 하루가 다우지수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했던 맞아요, 날도 있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2008년 10월은 기억하기도 싫은 게 음,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말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네요. IMF 때 굉장히 힘드셨고 2008년 10년 주기로 한 번씩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 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3월은 코로나. 내 재산이 망가져서 힘들었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국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그래요. 사실 올해 정리를 우리나라 한번 진짜 궁금해요. 올해 성장률이 한 3.6% 정도 3.6%. 나온다니까 그럼 뭐, 이게 평균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뭐 상황인가요? 하위권이지 뭐. 그렇군요. 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할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름대로 막았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올해 성장 탄력은 잘 아. 선방한 만큼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그러네요. 대만이랑 비교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랑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사실 대만 같은 경우도 그 IT 국가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작년 2%라는 플러스 성장을 한 유의한 그러니까 중국이랑 대만만 네. 작년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인데 올해 또 대만 성장률이 거의 5% 가깝다는 아니 왜 우리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두 가지겠죠. 뭐 첫 번째는 대만은 거의 네. 요새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0에 가까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에 잘 그러네요. 그리고 또 길게 하면 우리 댓글이 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초기에 네. 잘 막았어요. 누구로부터. 네. 누구로부터 잘 막는 게 꼰대. 누구로부터? 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전염, 네. 전파 그렇죠. 말 어렵다. 네. 초기에 뭐 다 전파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초기에 전파를 잘 막았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정보통신산업 비중이 한국보다도 더 크다.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뭐 예를 네. 들어서 SK하이닉스 참 좋은 회사가 많지만 대만은 그냥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리고 혼하이공업 같은 그러네요. 거대한 기업들에 있어서 전체 산업에서 우리는
좀 부진했던 조선도 있고 화학도 있고 철강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산업들이 대만에서 좀 약한 편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덜 다친 면도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인 또 그러네요. 정책을 펼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 잘 했지만 네. 우리가 상위권은 아닌. 좀 다소 부진한 편. 그래도 뭐 역전 가능성이 있죠. 뭐 수출 잘 되면 우리도 수출로 그렇죠. 먹고 사는 나라라. 그러면은 한 10월 달에 나올 땐 또 상향 조정될 수도 그럼요. 전 뭐 믿어요. 상향 조정될 것이다. 상향 조정되지 않겠냐? 네. 게다가 뭐 요새 또 부동산도 그때 이 컨텐츠 다시 돌려봐야겠어. 안 돼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네. 하고서 특히 IMF 1년에 2번 발표되는 세계 경제 전망이 있고 전망의 내용을 볼 때는 지난번 전망보다 올랐냐 내렸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만큼 상향 조정됐는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